네, 한 주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에 주목을 했을까요? 김장열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다들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국내에도 반도체 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엔비디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꾸준히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을 많은 분들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아마 모든 그 미국의 엔비디아를 이렇게 잘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퍼센트 와이즈는 이제 50%.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든지 원래 그 애널리스트 예상이 1분기 실적하고 매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봤던 것 같아요. 한 네. 70억 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70억 불 초반인가 본 것 같은데 그 가이던스는 100억 불이 넘었거든요. 110억 불.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도 원래 좀 잘 나왔어요. 원래 예상보다도 한 10%더 더 잘 나왔는데 물론 YOY 정년 대비보다는 내려간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은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좋았고, 그 정도면 주가는 한 5% 정도 오르고 말 것 같은데 2분기 가이던스가 이제는 그 점프해가지고 110억 불을 했죠. 이 매출이 이제 1년에 한 300억 불이 좀 안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 분기의 매출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는 댄슨한 그 CEO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단어를 두 가지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쓴 게 boom and surge, 그 다음에 significant, 올라갔다, 아주 팍 치솟는다,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것이 전망이 아주 좋아서 그 이제 주문을 미리 했다. 주문이 TSMC한테 주문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보면 TSMC가 10%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좋았습니다. 다이렉트 수혜죠. 그래서 한마디로 AI 수요가 진짜다. 이제 가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젠슨 황이 강력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AI 수요는 가짜가 아니다. 숫자로서 보여준다. 그러면 EPS나 아마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30에서 5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주가가 20몇 프로 오른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PER 배수가 50배 이하, 내년 되면은 50배 그래요? 이하가 되는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 수혜주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식은 단기 고점 이런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 논란에 대한 그 아규먼트는 의심은 게임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엔비디아가 좀 110% 올해만 110% 상승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의 그 30% 급등을 제외하더라도 그만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PER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PER이라는 거는 결국에 매출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0억 달러, 1년간 300억 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PER이 좀 비쌌던 건데, 이번에 분기 매출이 50% 뛰었으니까 이건 PER이 수정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 급등이 엔비디아의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이르고요. 그리고 또 AI는 진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진짜라는 얘기가 결국엔 엔비디아의 GPU가 데이터 센터 향으로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 70억 불 매출을 할 때 데이터 센터가 42억 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한 60%고 게임이 걔네들이 한 30%고 나머지 뭐 자동차 기타 등등 이런 곳이 한 10%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알파,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났잖아요. 70억 불인데 100억 불 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로 봐야 되고, 그래야겠죠. 데이터 센터에 다 H백이 거의 주종을 이루는 H백이 8개의 서버로 구성돼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용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분석할 때는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 GPU를 더 사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계산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탑다운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시장에 2천억 불이다, 1,500억 불이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자체부터도 약간은 오류가 있는데 옛날 데이터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 GPU의 그 가격,
버짓 있잖아요. 이게 얼마다, 몇 %다, 30%다, 20%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하면서 수량을 추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직접적으로는 이제 여기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신문에 가끔 나오면은 우리가 H100 관련된 그 수요를 오더를 TSMC한테 몇만 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산하기 위해서. 그럼 그 숫자 곱하기 단가 가면은 수량이 나오거든요. 이래저래 저렇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그 성장성은 지금 갖고 있는 거 또는 데이터 센터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의 개수거든요. 그렇죠. 서버의 용량이 있고 서버의 개수가 보통은 이제 보통 서버라는 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80만 대, 200만 대 안 되는 시장이 전 세계에. 네네. 이제 그게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메모리도 넣어가지면 GPU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S나 PER 개념은 30% 50%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향후 한 4, 5년 되면은 4, 5년 안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느덧 더블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AI가 이끌어서 TSMC도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죠. 정도는 다르지만은 속도는 다르지만은 방향성은 같이 간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 저는 감히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한국 시장은 굉장히 그 AI 말고는 굉장히 매파적인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금통위의 그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미국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6월달에 멈추더라도 7월달에 올라갈 수도 있는 여러 상황에서는 부채 그 협상 그 교착 상태도 있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타이트한 그 자금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협상이 안 되면 또 신용 강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장이 애매한 상황이나 위기였는데 사실적으로 AI가 모든 거를 잠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AI 관련되는 반도체 주식이 일부는 계속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차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져서 이게 올라타지 않으면 아마 조금 쉽지 않은 장이 되고 올라타더라도 나눠 사겠죠. 장이 안 좋으니까 반 정도만 나눠 사시고 나머지는 또 내려갈 때 사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많은데 데이터 센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는 한 1,800억 불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버짓 자체가 부품이잖아요. 부품의 자체 가장 큰 게 뭐죠? GPU 서버거든요. 이런 거가 먼저 올라가서 오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메모리도 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장에도 차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저께 일부 주가에 반영됐다. 삼성전자는 워낙 커서 못 반영된 거고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는 반영됐지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말씀하셨던 그 H100이라는 새로운 정말 비싸다고 하죠. 그 GPU가 앞으로도 수백만 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게 이제 정말 그 주문이 시작되면서 엔비디아와 TSMC의 직접적인 매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주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거면 엔비디아 혼자서 그리고 TSMC 혼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AMD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대한 영향은 좀 없을까요? 일단 AMD는 확실하죠. 경쟁자니까. 그쵸. 얼마 전에 AMD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협력해가지고 칩을 또 개발하고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오픈 AI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칩 자체는 엔비디아만 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가격이 워낙 높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예. 하려면 경쟁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만만하게 먹죠. AMD잖아요. 예. 인텔은 CPU에 되고 AMD는 GPU도 예. 하니까 그래서 AMD 주가가 오르는 게 맞고 당장에는 아까 엔비디아가 생산을 맡길 데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쵸. 1등이 TSMC니까 예. 삼성한테 주고 싶지만 뭐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좀 더 시간이 남을 수 있겠고 아, 그래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 남아 있긴 한데 좀 그러니까 좀 조금 찝찝한 건 아니고 조금 아주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엔비디아를 받는다. 라기보다는 AMD가 이렇게 올라와서 AMD가 삼성전자 그렇죠. 그렇게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엔비디아의 그 사용되는 메모리 같은 것은 일반적인 DRAM도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DRAM, GDDR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HBM 하이 밴드위드스라는 게 사용되거든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일단 말씀.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AI용 메모리 업사이드 요거 있는데 요거 한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CG 준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은 이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젠
그 전체 일반 서버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7,500불 기준으로.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 그 주요 부품을 보면요. CPU 있고 일반 그쵸? 서버는 네. GPU가 없습니다. CPU가 있고 D램이 있고 NAND라는 제품이 있는데 용량은 터치치고 예. 가격이 7,500불에서 CPU가 2,100불. 그다음에 D램이 평균 600GB인데 한 1,400불. 예. NAND가 1,400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모리의 어떤 성능의 그 기여도가 CPU보다 못하지 않고 더 좋은 거죠. 아, 두 개 의미 있는 합치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D램, 되는데 랜드 합치면. 이게 7,500불을 구성하는 메이저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H100, H100이 8개를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가장 어드밴스드 서버가 이 AI용 서버인데 H100이 8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엔비디아가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엔비디아 거 쓴 것이 서버가 한 24만 불 정도 해요. 24만 불이요. 한 3억 원 넘죠. 와. 맞죠? 그렇죠? 아까 1,000만 원이라는데 3억이 넘는 거예요. 그럼 3배 넘어가 4배가 뭐야? 3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24만 불인데 중요한 건 이 H100 8개 사용하는 서버 24만 불 중에서 버짓 예. 뭐 어떤 것이 차지하냐 예, 예. 이거죠. GPU가 GPU 겠죠? 20만 불이에요. 20만 불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아, 그러네요. GPU 20만 불이 H100 8개니까 하나에 3억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쵸. 어제 그 상승세가 말이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버가 24만 불인데 거의 80%가 GPU라고. 그다음에 CPU가 2만 불, D램하고 NAND 합해서 10,000불 좀 11,000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D램하고 NAND를 합해봤자 D램이 여기에 일반 D램 들어가고 GDDR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HBM이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서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그 달라고 하세요. 하여튼 일반 D램하고 GDDR5하고 HBM 들어가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그 일반 D램하고 GDDR5나 이런 거는 삼성 하이닉스 다 쓸 것 같은데 예, 예. HBM 들어가는 거. 이 120기가 하는데 HBM은 여기 나오네. 예. HBM은 누구 거냐? 엔비디아 거는 하이닉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삼성은 여기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전일장에 하이닉스가 좀 더 강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까놓고 얘기하면 아까 AMD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 AMD도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구성이 비슷하거나 HBM 사용하잖아요. 거기 AMD에 들어가는 HBM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미 삼성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AMD보다는 엔비디아가 훨씬 크잖아요. 네. 삼성의 임팩트는 지금 현재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AMD랑 소프트가 같이 협력을 한다는 네네. 관점에서 네네. 엔비디아가 지금 주문이 들어간 양은 TSMC. 마이크로소프트 향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 다 합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디지? 구글. 우리 그 AMD하고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AMD 스스로 하고 지금은 있는데, 엔비디아 쪽으로 다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는 거고. 예. 또 삼성이 왜 뒤졌느냐? 네.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 삼성이 그 GPU 말고 예. 예전에 잘 나갈 때 CPU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PU를 더 하다 보니까는 네네. CPU하고 GPU를 하다 보니까는 HBM 하이 밴드위드스 그 투자나 그 개발 계획을 약간 소홀히 했어요. 덜 집중했다고 4, 5년 전에. 그때 참여 뭐, 예, 놓쳤어요. GPU가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근데 삼성 하이닉스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그걸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이 금방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이닉스의 임팩트가 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물론 예. 지금은 엄청난 적자지만 예. 참 그게 돌더니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 AI 서버는 24만 불에 GPU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 보실까요? 요게 오늘 핵심인데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네네.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말씀해 주시면 예. 아마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독점이 아니고 AMD라든지 또는 이거 하는 회사들이 뭐 구글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칩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AI 칩을. 그렇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 경쟁이 되면은 GPU 가격이 내려가거나 또는 거기서 메모리 용량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냐 지금 나오고 있는 AI는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 위주예요.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오면 다시 요거 인풋 들어온 거 아웃풋 가지고 다시 인풋을 넣어서 시퀀스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성능 프로세싱 스피드가 매우 중요해요. 예. 처음에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예. 트레이닝 단계의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GPU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죠. 지금 입장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독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의도적인 것도 사실은 예. 있고요. 자기네가 더 멀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다음 뭐가 되냐면 이 개발 초기에 트레이닝 다음 단계는 만들어진 거에서 네. 많이 읽어내야 돼요. 데이터들을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빠르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메모리가 속도가 빠르고 그래야죠. 접이가 네. 절절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용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지금 시대에 있는 개발 초기에 트레이닝이 아니고 인퍼런스, 추론이 되면은 메모리의 용량이 더 커지고 메모리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되면은 그렇겠죠.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면서 메모리 아까 버짓의 그 기여도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20만 불에서 10분의 5%밖에 안 되는데 네네. 그 메모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메모리 사이즈가. 그래서 개발 초기의 트레이닝인데 추론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그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읽어내는 메모리 용량이 증가될 가능성, 그다음에 아까 경쟁할 가능성 이런 거 하면은 지금 메모리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제가 추론한 게 있는데 네. 지금 H백이 보통 한 10만 개 주문했다고 보여져요. 예. 가격 지금, 네. 계산했을 때. 지금 100억 불 나왔잖아요. 예, 110억 불인데 110억 100억 불이 간단히 합시다. 네네. 간단히. 그러면 원래 70억 불, 30억 불 차이잖아요. 네. 30억 불이 H100으로 따지면 10만 개 정도 돼요. 그렇군요. 10만 개로 서버로는 12,500개 되는데 거기에 메모리 한 11,000불 하면은 14억 불로 아주 미미해요. 그러네요. 미미한데 아까 말했죠. 메모리가 2배, 5배 커지는 게 1도 아니다. 근데 그게 시기는 좀 그걸 모르죠. 예. 그걸 전들 알겠습니까? 나는 이 트렌드를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건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메모리가 지금 14억 불이 아니고 2배, 5배가 커질 수 있고 중요한 건 메모리 사이즈가 증가되는 거고 아까 추론형으로 아까 트레이닝이 아니고 추론형으로 가면은 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경쟁사가 그렇죠. 붙고 그럼 그 효과로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거 이 2배, 5배 하면 2에서 2에서 5 곱해보세요. 4배에서 20배가 올라가거든요. 그 4배, 20배 올라가면 얼마 정도냐? 한 10배 올라가게 되면은 메모리 사이즈가 한 100억, 150억 불, 200억 불 돼요. 예. 150억 불, 200억 불이면 지금 메모리 사이즈. 전 세계 시장의 10%, 15%가 됩니다. 10에서 15%가 된다는 게 언제인지 모르되면은 네.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메모리가 서플라이 공급 초과라고 할 때 한 10%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올해는 아니고 예. 이게 아마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제 생각에는 좀 늦어도 내후년도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가 쇼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중에서 아까 일반적인 메모리 D램이 있고 아까 그래픽이 있고 그다음에 HBM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D램 가격, 선물 가격 얘기하는 거는 일반 D램밖에 안 보이거든요. GDDR은 더 가격이 높고 HBM은 엄청 높고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가 70%고 삼성전자가 30%니까 네네네. 숨어있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임팩트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수밖에 거죠. 없고, 지금은. 예. 네. 그리고 중소업체 중에서도 많이 올랐죠. 네, 스페타시스라든지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 ISC도 오르고 했는데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 수혜가 사실 있는 건 맞는데 어저께 조금 과하게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걔네들도 수요의 임팩트 측면에서는 오른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네요.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삼성도 시간을 두고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만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면은 예, 그렇게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건 CPU가 중심입니다. 근데 그 CPU가 중심되는 것을 AI 시대로 넘어간다면 이제 GPU가 그 수백만 개의 CPU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젠슨 황 CEO가 얘기를 했고, 근데 그 GPU가 뭐 간단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GPU가 아니잖아요. 예. 24만 불짜리 그 GPU들이 계속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차지하는 버짓의 흐름을 따져봤을 때 GPU의 현재 그 상승세,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등이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게 2배, 5배까지 크기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AI 시대가 진짜임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좀 커질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점도 다시 한번 조절할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전략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엔비디아 가고 AMD 가고 TSMC 가고 네. 장비 업체는 왜 가느냐? 네. 그렇죠. TSMC가 그걸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원래 말씀드린 말한 건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회사가 실적은 뭐 안 좋았는데 끝마디에 가이던스 중에서 네. GAA 저기 걔네들이 그 새로운 그 버전 그 미세 공정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드러냈어요. 그 미세 공정에서 장비는 누구한테 오느냐? TSMC한테 오는 거고 그렇겠죠. 이 TSMC가 엔비디아 애와 관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그다음에 TSMC 이게 ASML뿐만 아니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예. 장비 업체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다 오른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문량을 다 감당하려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 자체를 조금 바꿀 때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발전시킨 이 훈풍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